and the door will open. Seek and you will find.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로는 지모기 도로라는 얘기거든요. 지모기 도로라는 얘기는 자 보십시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지모기 여기 뭐죠? 도로로 돼 있죠. 국유지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지목이 도로로 국유지로 돼 있는데 여기 토지 이용과 확인원에 도로로 돼 있지 않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지목이 도로라는 얘기고 땅 주인이 국가라는 얘기지 건축법상 도로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거를 가지고 도로 뿌면 도로니까 건축허가를 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 꿈에도 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하나 더 볼까요? 여기 보면 지목이 이거 뭐죠? 이것도 뭐예요? 지목이 도로죠. 이건 국유지로 기획재정부 땅이죠. 근데 뭐였죠? 도로 들어가 있지 않죠. 이것도 그냥 지적보면 지목이 도로라는 뜻이고 땅 주인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라는 얘기지 건축법에 의한 도로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도로 빼는 도로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땅에다가 사람과 자동차가 다닐 수 있게끔 만들면 건축법상 도로가 돼요. 이거는 그 도로 빼는 도로가 아니더라도 그렇지만 이 자체만 가지고 땅 주인이 누구야? 기획재정부고 도로라고 해서 이걸 가지고 건축법상 도로가 되는 건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보십시오. 여기 국유지죠. 국유지인데 뭐야? 도로로 돼 있죠. 이렇게 도로로 돼 있다는 얘기. 도로로 돼 있는데 여기 보면 중로 2류 저쪽 이렇게 돼 있죠. 저쪽. 다시 말하면 일부는 도로 빼면 도로고 일부는 도로 빼면 도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현황이 이 번지수에 있는 것이 도로긴 도로고 땅 주인이 국유지는 맞지만은 전부 다가 무조건 도로법을 적용받는 것이 아니라 현황이 포장되어 있는 것은 도로법에 된 거고 현황이 아닌 것은 도로법은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현황이 사람과 자동차가 다닐 수 없는 현황이다 할 때는 도로법은 도로가 아니다. 건축허가 안 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경우에. 그러니까 토지 이용権확인을 보면 저쪽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자 여기 보면 지목이 뭐죠? 임야이죠. 근데 토지 이용권 확인은 돼 있지 않고 이게 누구 땅이죠? 개인이죠. 개인이죠. 도로 대장에 올라가 있지 않죠. 그렇죠? 근데 여기 뭐로 돼 있어요? 자연공원, 도시 자연공원 구역 접촉된다 그랬죠. 이런 경우에는 도로법엔 도로는 아니지만은 개인에 의한 도로는 될 수가 있죠. 사도는 될 수가 있죠. 이런 경우에는. 지목이 뭐라고 하더라도 뭐였죠? 이거는 임야잖아요. 지목이 임야라도 이거는 사도법엔 사도로 되어 있고 도로법엔 도로는 아니라는 얘기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택지 개발하는 땅이 되는데 여기 제가 이걸 찾아봤더니 이건 도로 지목이 뭘로 됐죠? 임야로 돼 있죠. 임야로 됐는데 뭘로 돼 있어? 군유지로 돼 있죠. 개인 땅인데 군유지로 돼 있더라고 이 땅.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나고 봤더니 여기 보면 지목이 임야로 돼 있죠. 근데 도로 대장에 올라가 있진 않죠. 않죠? 근데 제가 봤더니 왜 이렇게 됐나고 봤더니 허가를 내줄 때에 저기 저거 하게끔 만들었더만 뭐라죠? 기부 체납하게끔. 그래갖고 땅 주인이 이렇게 됐더라고. 그러니까 사실 보면 이렇게 허가를 내줄 때에 기부 체납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내주면 참 좋은데 이거 기부 체납 조건으로 허가를 안 내준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여기 제가 이 해답을 찾았어요. 뭘 찾았냐면은 내가 이런 거를 저는 이제 건축을 전공하기 때문에 이런 택지 개발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가서 도로를 만든 거를 기부 체납하겠습니다 하고 하면은 그 담당자가 우리 기부 체납 안 받아요. 그래서 아니 우리가 이렇게 도로를 쓰는 걸 도로를
기부 체납하는데 왜 도로 기부 체납 안 받는다는 거 했더니, 생각해보세요. 담당자 얘기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당신네들이 여기 택지 만들어 놓고, 당신네들이 도로를 쓰면서 기부 체납해놓고, 포장해달라, 배수로 만들어달라, 눈 치워달라.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도로는 당신네들이 도로를 하십시오. 다시 말하면 도로를 기부 체납하지 않고 도로는 사도는 만든 사람이 관리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도로를 기부 체납받지 않고 단지 내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기부 체납을 안 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그게 이미 군유지가 됐다는 이야기. 군유지가 됐다는 얘기는 이거는 기부 체납 받았다는 게 담당자가 기부 체납 하겠다니까 기부 체납 받으면서 허가를 내줄 수도 있고 담당자가 우리 기부 체납 안 받습니다만 안 받고도 허가를 내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나중에 여기 건축이 다 끝나야 저게 도로로 바뀌나요? 이제 그거는 이제 담당자가 기부 체납했으니까 땅 주인만 군유지가 됐다는 거고 땅 주인만 군유지가 됐다는 거고 도로를 한 건 이제 군유지에서 포장도 뭐고 다 하면서 도로 대장에 올리는 것은 이제 아직까지 올리진 않은 거죠 보면 주인만 지금 군유지로 바뀐 겁니다. 자 여기 보시게끔 되면 여기 보시면 자 보세요. 여기 보면 공유자 집은 전부 이전해갖고 기부 체납 이렇게 했죠. 소유자 충주시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기부 체납 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기부 체납을 받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국가에서 돈이 있어서 접도구역도 같이 수용하는 마당에 이 도로 좀 관리를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한다고 뭐 돈이 크게 많이 들어간다고 기부 체납을 안 받아가지고 이렇게 이 택지 개발에 허가를 내는 걸 하고 그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그냥 다툼이 벌어지느냐 이런 얘기죠. 제가 보기에는 이런 웬만하면 이렇게 택지 개발을 할 때는 도로에 대한 것은 기부 체납을 한다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포장도 해주고 배수로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맞지 않냐는데 지금 억울하면은 도로 포장까지 하고 배수로까지 만들어 놓고 나면은 기부 체납 받아준다 이렇게 해도 되겠죠 뭐. 자 5번째인데 제가 사도법에 한 사도 아까 도로법에 한 도로에도 제가 새로운 사실을 알아냈는데 사도법에 한 사도도 또 제가 그동안 몰랐던 새로운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거. 어떤 땅에 도로법엔 도로의 땅에 내 땅에서부터 연결시키는 도로를 건물에 연결시키는 도로를 도로법에 한 도로가 아니라 건축법에 한 도로죠. 건축법에 한 도로인데 그 건축법에 한 도로를 만들려고 할 때 땅 주인이 개인 자기를 위해서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는 그게 뭐야? 땅 주인이 개인이 되면서 그 땅은 사도가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그동안 제일 고민했던 게 뭐냐면 2013년도 3월 23일 이전에는 사도법에 보면 사도를 설치 후 사도대장에 그 내용을 설치하고 관리대장에 올려서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이 사도법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2013년도 3월 23일 이전에 어떤 땅에서 내 땅에서 도로법에 도로까지 건축법상 도로를 만들면 그게 사도가 되는데 사도대장에 올리면은 지목이 사도대장에 올리기 때문에 지목이 땅 주인이 가서 도로를 바꿔주십시오. 도로대장에 올려주십시오.
하게끔 되면은 올라가는 건데 신청하지도 않고 그런 법이 없었죠. 그러니까 지목을 변경하지도 않았죠. 그리고 사용 승낙만 받았지 사용 승낙 받은 대로 분할도 안 했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그 땅 주인의 사용 승낙만 받으면 된다 이렇게 되세요. 건축법에서 땅 주인의 사용 승낙을 받아놨지 땅 주인의 사용 승낙을 받는 것만큼을 분할하라는 것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땅이 사도대장에 올라가 있지 않기 때문에 사도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건축 담당자가 땅 주인의 현황 도로가 있어도 땅 주인의 사용 승낙을 받아오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건축허가를 낼 수 없이 땅 주인이 어디 사는지도 알 수도 없어요. 옛날부터 할 수 없고 등기도 옮기지 않고 땅 주인은 도로를 쓰고 있으니까 가서 뭐 돈도 안 되는 도로이다 보니까 자기가 등기 이전을 주소를 이전하면서 신청도 하지도 않으니까 10년, 20년, 30년 지나고 나면은 땅 주인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어디 사는지도 몰라요. 근데 누구 주인 저기 막 그 사람의 사용승낙을 받아오라는 거야. 찾을 수도 없는데. 그러니까 건축허가를 못 낸 경우가 많았었는데 제가 이번에 찾아보니까 이것이 있더라고요. 근데 안타깝게도 건축법이 몇 년도에 만들어졌다 그랬죠? 근데 1966년도에 건축법이 이렇게 바뀐 것이 있더라고요. 자, 한번 보십시오. 제가 66년도에 시행되는 건축법에 이게 바뀐 겁니다. 96년. 제가 66년도라고 실수했습니다. 96년도입니다. 건축법은 62년도에 만들어졌고 건축법에 의한 것이 이 규정이 만들어진 거는 96년도입니다. 자, 보십시오. 읽어보십시다. 건축 허가를 받은 경우는 다음 각호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한 것으로 보며 건축에 허가가 있고 신고가 있죠. 허가와 신고의 차이점이 뭐죠? 허가와 신고의 차이점. 건축 허가와 신고의 차이점. 허가는 허가를 받아야 되고 신고는 신고하면 되고 저렇게 틀린 얘기를 아주 씩씩하게 해줍니다. 자, 보시죠. 건축 허가와 신고의 차이점은 둘 다 건축법에 맞아야 돼요. 허가나 신고나 다 건축법에 맞아야 되지 건축법에 맞지 않으면 허가나 신고 다 안 됩니다. 근데 허가사항이다 그러면 허가를 내달라고 하는 신청 서류에 건축사의 도장이 찍혀야지 접수가 됩니다. 신고다 그러면 법만 맞으면 되지 건축사의 도장이 없어도 되는 것이 신고입니다. 건축사가 도장 찍어줄 때 돈 받고 찍어줘요? 그냥 찍어줘요? 즉 30평 미만의 조그만 건물을 짓는데 건축사한테 도장 찍어주지 말고 법규만 알아서 법규만 맞춰서 네가 이렇게 신청하겠다고 신고만 하면은 법규만 맞으면 허가를 내준다. 그게 신고예요. 그러니까 신고나 허가는 똑같은 얘기입니다. 여기서. 근데 허가를 받은 경우는 다음 건축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뭐죠? 제일 먼저 사도법 사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개설 허가를 받은 걸로 본다는 얘기죠. 자, 보십시오. 1997년도에 내 땅에서부터 도로법엔 도로까지 연결시키는 도로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현황은 도로가 있는데 사도대장이 안 올라가 있죠. 안 올라가 있어도 건축 허가를 받았으면 뭘 받은 걸로 본다? 사도개설 허가를 받은 걸로 보니까 대장이 안 올라가 있어도 건축 허가 받은 것만으로도 그 진입도로는 사도가 되는 겁니다. 언제? 1996년서부터. 만약에 그때 진 집을 멸시시키고 새로 건축할 때도 저기 적용되는 거네요. 그건 이제 실전 사례 가서 듣자고. 지금은 내가 보면 도로의 종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이럴 때는 어떠냐, 저럴 때는 어떠냐는, 그러면 실전 사례에서 20가지 중에서 또 나와요. 오늘 하루에 다 들어야 돼? 한 달 내에. 한 달 내내 들어야 돼. 한 달. 한 달 내내는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이니까 4번 듣는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보면 저는 오늘 강의하는 건 원칙을, 법규에 대한 원칙을 설명해주고, 이 법규의 원칙을 담당자들이 언제 어떤 식으로 어떻게 적용을 하느냐 하는 건 실전 사례에서 보자, 이런 얘기예요. 자, 두 번째 보십시오. 하수법 제2 규정에 의한 배수 설비 설치의 신고. 하수. 오수 분뇨 관철에 관한, 오수에 관한 법률. 정화조 설치. 수도법에 의한 수도업자가 수도 설치. 이렇게 어떤 땅에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자, 사도도 허가를 받은 걸로 보고, 또 모두 받은 걸 봐요. 하수도를 사용한 것도 보고, 수도도 연결한 걸 보고, 다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런 뜻입니다. 이 얘기는, 자, 보십시오. 제가 예전에 학교를 졸업을 하고 건축 설계사무소에서 근무했다 그랬죠. 그럼 건축 설계사무소 평면도 배치소를 내가 허가를 내는 서류를 제가 도면을 그릴 때 제가 평면 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마당 한쪽에다가 맨홀 설치. 그럼 맨홀 설치해서 보면 옆에다 찍고 기존 하수구의 연결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뭐야? 하수도에 연결시키는 걸로 해서 건축허가를 내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가끔 가다 보면 배수로 사용승낙 받아오라 그러죠. 배수로 사용승낙 받아오라 해서 건축허가 안 내준 적 있죠.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잘 보십시오.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는, 도로가 없어도 사도를 만들었으면 사도에 의해서 자기가 사용승낙을 받은 거 아닙니까? 사용승낙을 받았으면 그 도로를 이용해서 내가 배수로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따로 사용승낙을 받지 않고도 배수로, 정화조, 수도까지 다 같이 넣는 걸로 허가를 받은 걸로 본다, 이런 겁니다. 즉, 지금 보면 기존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건축허가를 내줄 때가 언제면 대부분이 뭐예요? 대지였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대지 옆에는 기본으로 도로가 있고, 기본 도로에는 기존으로 수도나 배수로나 이런 기반시설이 다 접해있기 때문에 따로 관여하지 않고 그 기반시설에다 연결시킬 수 있다는 걸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내준 거예요. 자, 이번에 제가 먼저 주에 추천 물건 한 거 중에서 천안의 물건을 하나 해준 것이 있죠. 천안 물건 집 짓다 마른 거, 중단된 거, 진입도로가 이렇게 있는데, 그 진입도로에 대해서는 그 매각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단지 안에 있는 도로와 건물 짓던 것만 경매로 나온 것이 지금 24%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면 진입도로는 경매가 빼놓은 거예요. 진입도로에서는 그거는. 그러면 여기서 개발행위 허가는 농지 전용이 지목이 전이다 보니까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 되고,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농지 전용 허가는 취소가 됐고, 개발행위 허가는 이제 새로 받아야 된다. 그럼 개발행위 허가를 새로 받을 때에 땅 주인의 사용승낙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땅 주인이 또 사용승낙을 해줘야 안 해줘? 안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진 겁니다. 자, 근데 자 보십시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사도법을 보고 느낀 게 이거였구나. 여러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잘 들으십시오. 지금부터 하는 얘기. 어떤 땅이 있죠. 땅이 있는데 내가
땅 주인한테다가 사용 승낙을 해달라고 했죠. 예. 해줬죠. 예. 해줬으니까 도로는 누가 만들었죠? 허락을 받은 사람이 땅 주인이 만들었어? 허락을 받은 사람이 만들었어? 허락을 받았어요. 근데 사도법에 뭐라고 돼 있죠? 그렇죠. 만든 사람이 관리한다고 돼 있죠. 예. 그러면 먼저 땅 주인의 사용 승낙을 받아야 돼. 도로 사용 승낙을 받은 사람한테 다시 사용 승낙 받아야 돼. 관리자가 누구냐 이거야. 사용 승낙을 받아야 될 사람이 땅 주인이에요, 도로 주인이에요. 그러면 자 보세요. 여기서 대부분 사람들은 또 담당 공무원들은 땅 주인의 사용 승낙을 받으라고 하는데 아니다 이런 얘기 내가 지금 이게 알은 거야. 땅 주인의 사용 승낙을 받는 게 아니라 땅 주인이 누구한테 어떤 사람에게 사용 승낙을 해줬죠. 그 사람이 도로를 만들었죠. 그런데 사도는 누가 관리한다고요? 땅 주인이 관리를 해요? 만든 사람이 관리해요? 그러면 만든 사람 거까지 같이 지금 정보를 넘어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또 사용 승낙을 받아야 돼? 안 받아도 돼? 안 받아도 되죠. 그것도 싫어요. 제가 이번에 이 책을 정리하면서 내가 이 착각을 했구나. 담당자가 이렇게 엉터리 없는 얘기를 해도 내가 반박을 못했구나. 자, 사도법에서 사도는 누가 관리한다? 만든 사람이 관리한다. 그러면 어떤 땅이 1000평을 갖고 있는데 그 사람의 땅 도로 200평만 내가 사용승낙을 받았죠. 사용승낙을 받아서 건축허가를 받았죠. 내가 그 도로에 사용승낙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땅 주인은 다른 사람이지만 그 도로 관리자는 누구야? 허가를 받은 사람이죠. 근데 허가권까지 건축허가까지 전부 다 내가 낙찰 받은 사람이 넘겨봤죠. 그럼 그 도로 주인이 누구야? 관리자가 누구야? 낙찰 받은 사람이죠. 근데 대부분은 관공서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다시 땅 주인의 사용 승낙을 받아오르는 것이 잘못됐기 때문에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잘못된 것은 우리가 지적을 해서 이의 신청할 줄 알고, 사도법에 보면 사도는 만든 사람이 관리한다고 되어 있는데 땅 주인이 허락을 받아서 사도를 만든 사람은 누구 아니냐? 근데 형무에서 사도를 만든 사람 권한까지 내가 다 넘겨받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다시 땅 주인의 사용승낙을 받아오라고 얘기하느냐? 당신 잘못된 거 아니냐 하는 걸 왜 내가 이거를 몰랐고 이걸 왜 이해를 못했었는지 이제 제가 정리하면서 이거 알았어요. 따라서 제복이 지금서부터는 정식으로 건축 허가를 받아서 도로를 이어서 건축 허가를 받은 땅을 가지고 다시 사용 승낙을 받아오라고 하는 그러한 담당자는 저하고 얘기하면은 제가 이길 수 있을 거는 같아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뭘 모르냐면 이겁니다. 유튜브에서 어떤 분이 보고 개발행 허가를 받고 건축 허가를 받았는데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 팔으려고 했더니, 그러니까 건축지 명의 변경하려고 했더니 땅 주인의 사용 승낙을 받아오라 그래서 안 해주는데 이게 왜 안 해주냐 그러길래 그건 안 해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게 어디다 하면 옥천이었댔어요. 그 유튜브에서 어떤 분이 그렇게 해서 이걸 안 해주는데 계약까지 다 해놨는데 안 해줘갖고 이게 물어주고 뭐 해야 되는데 좀 도와주세요 그러길래 내가 안 해줄 리가 없는 데서 그럼 내가 부산에서 또 강의하고 끝나고 올라가면은 옥천에 한 3시쯤 도착할 테니까 3시쯤에 거기 만나자. 그리고 옥천 그 허가과에 갔어요. 허가과인데 이쪽 주로는 건축 허가과고 저쪽은 개발행위 허가과거든요. 건축주 명의 변경은 어디서 하는 거라면 건축과에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나는 건축주 가서 건축 담당자한테 내가 갔더니 그 여자가 아직 안 왔더라고.
그래서 내가 가갖고 건축가 담당자 책임자한테 가서 당신 이거 왜 건축 명의 변경 신청을 왜 안 해주느냐, 무슨 사용수납을 받아오라고 그러냐, 여기 건축법에 보면 건축지 명의 변경 이거 좀 먼저 찌라고 나올 줄만 하면 해주게끔 돼 있지 않느냐, 왜 안 해주냐 했더니 누가 안 해주느냐, 당연히 해줘야 되지 않느냐고 그러고 있는데 그 여자가 들어왔어. 근데 불러 해준다 했더니 신청해라 했더니 신청한 거야, 해준 거야. 그럼 왜 안 해준다 했더니 저쪽 부서에서 안 해준다 그랬대. 그랬더니 개발과에서는 당연히 안 해줘. 개발과에서는. 개발 허가서부터 하는 게 아니라 개발은 이미 넘어갔고 마지막에 다시 말하면 개발의 허가 끝났기 때문에 건축 허가 났기 때문에 건축주 명의 변경할 때는 개발과하고는 할 필요가 없는데 이 여자는 가서 개발과에 가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개발행위 할 때 사용수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즉 이 얘기는 뭐냐면 담당자가 안 해주는 게 아니라 본인 자체가 건축가에 가서 해달라는 거를 개발과에 가서부터 개발행위 허가 명의 변경 신청하는 건 사용수당 받아야 돼요. 그렇게 이제 다시 말하면 그 본인 자체가 잘못 얘기하는 수도 있는데, 자 다시 한번 얘기 드리는 겁니다. 이걸 명심하세요. 어떤 땅이든지 맨 처음에 사용수납을 받을 때는 땅 주인한테 사용수납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땅 주인한테 사용수납을 받았는데 가서 봤더니 포장이 돼 있죠. 그러면 그때부터는 누구냐면 사용수납을 받은 사람이 포장을 했죠. 분명히 사도법에 뭐냐면 사도법에 만든 사람이 관리한다. 그러니까 땅 주인의 사용승인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만든 사람이 누구냐를 알아서 사용승인 받은 사람한테 가서 다시 사용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 건축 허가권까지 넘겨 받았다고 그러면은 그 도로의 사용승인까지 같이 넘겨 받은 거기 때문에 거기에 진입도로를 빼놓고 단지 안에 있는 도로만 낙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미 건축허가는 진입도로까지 인정을 해서 건축허가를 받은 거기 때문에 그 관리자는 낙찰을 받은 나기 때문에 다시 땅 주인의 사용승낙을 요구하는 걸 담당자가 잘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죠. 담당자가 행정고시 봐서 들어갔어, 일반 공무원 시험 봐서 들어갔어. 행정고시 보고 들어가서 합격한 사람은 4급이고 그 사람들은 그걸 전공해서 다 알아요. 그렇지만 일반 공무원 시험 들어가서 합격한 사람은 농지과에서 들어가면 그때부터 농지도 안 거고, 건축과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건축과가 거고, 그때부터 주민등록과 가면 주민등록이고, 예비군과에 가면 그때부터 예비군 보는 거야. 그러니까 사전에 이러한 지식이 담당자가 없을 수 있고 자기 윗사람한테 잘 듣지 못하면 다른 소리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현재 적용하는 사도법입니다. 사도란 다음 각호의 도로가 아닌 것으로서 그 도로에 연결되는 길을 말한다. 도로법에 의한 도로나 노천 정비법에 의한 도로가 아니라 도로법에 의한 도로가 아닌 것을 도로법에 의한 도로에 연결시키는 도로를 사도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대장에 올라가 있든지 사도대장에 안 올라가 있든지 관여하지 않고 도로법에 의한 도로에 연결시키는 도로는 제가 보기에는 사도법 대상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개설의 허가 사도관리대장을 그 내용을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 통행의 제한 또는 금지. 사도 개설자는 그 사도에서 일반인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없다. 제가 여기다가 딱 잘못한 게 제7조 사도법에 보면 7조가 있는데 7조가 뭐냐면 사도법은 만든 사람이 관리한다가 사도법에 있어요. 7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집에 가셔서 인터넷으로 법제처 치고
법조체 들어가서 제목을 사도법 제목을 치고 7조를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뭐라 했나? 사도법은 만든 사람이 뭐한다? 관리한다. 땅 주인이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만든 사람이 관리한다. 관리한다는 의미는 뭐예요? 주인 노릇을 하는 거죠. 주인으로 또 도로에 대한 주인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할 수도 없는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잠자는 권리는 보호해주지 않는다 그랬죠. 사도법에 의해서 사도법을 적용받는데 사도법에서 막거나 돈을 받을 수 없다고 돼 있는데 왜 돈을 받으려고 하느냐? 그러면 제일 먼저 이게 사도대장에 등록돼 있지 않기 때문에 담당 공무원이 사도가 아닙니다 이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담당자가 사도가 아니다 하는 거를 우리는 보게끔 되면 건축 허가를 받으면 사도법 적용을 받는다고 본다. 사도대장에 올라가 있어도 안 하니까. 그러니까 건축 허가를 받으면서 이거는 사도대장에 올라가 있지 않아도 사도법을 적용받는 도로다 하는 것을 주장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잠자는 권리는 보호해주진다. 주장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데 누가 보호를 해주느냐고. 예를 들어서 내가 박사들한테다가 1,000만 원을 빌리고 안 갚어. 그래도 가만히 있으면 누가 뭐라 그래. 나한테 내놔! 얘기해주고 저놈이 이렇게 영수증 쓰고 장증 쓰고 빌려갔는데 안 주고 있어. 판사님 저놈 보고 주라고 해주세요. 이렇게 주장을 해야지 판사님이 판결해 준다는 얘기야.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핵심적인 제가 여태까지도 이 많은 경험을 봤던 게 뭐냐면 담당자가 뭐라고 얘기하면 사도대장에 올라가 있지 않습니다. 그 내가 법을 봤더니 2013년도 이후로는 사도대장에 올라가고 했는데 그 이전에는 사도대장이 없더라고. 그러니까 담당자한테 말을 못 했었어요. 근데 가만히 건축법을 보니까 1996년도인가? 6년도에 건축 허가를 받으면은 사도대장에 올라간 거 사도법으로 법으로 보고 사도법으로 한다고 돼 있잖아요.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은 먼저 번에 얘기했나? 포항에 어떤 집이 경매로 나오는데 거기에 지금 4가구 하나 아니라 밑에 1가구 2가구 세 가구네. 3가구 3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집이 경매로 나왔는데 1억 얼마짜리가 6천 얼마까지 떨어졌어요. 반값으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7천 얼마에 낙찰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가서 봤더니 수리를 하다가 중단됐더라고요. 수리를 마저 시키는데 누굴 시킨다면 뭐라서 내가 아는 사람 시켜갖고 그 내부 수리 좀 해주라고 인테리어 해주라고 내가 뭐 어떻게 하라고 내가 공사하는 건 내가 그래도 잘 아르니까 이렇게 시켰는데 그 사람이 공사를 하다가 나보고 뭐라면 교수님 여기 수도가 안 나와요 그러더라고. 수도가 안 나오더니 무슨 소리 했더니 여기 수도가 없어갖고 그 저기 뭐죠 지하수 가지고 쓰다가 지하수가 말랐나 봐요. 그래서 지하수가 안 올라와서 이게 물이 없어서 공사하기가 어렵습니다. 결국 할 수 없이 앞집에 가서 그 수돗물 좀 끌어 쓰자고 하고 자기가 10만 원인가 주고 수돗물을 끄고 쓰고 있대. 그래서 내가 봤더니 수도가 왜 없나고 봤더니 거기가 현황도로가 있고 그 현황도로 앞에가 전이고 다른 사람 땅이야. 그러니까 제가 그 지하수를 팔려고 그랬더니 지하수 파기가 어렵다 그래서 그러면 내가 여태까지 건축 허가를 받아갖고 수도 신청해서 수도 안 놔준 적이 없거든요. 아까 보면 건축 허가를 받으면 수도 승낙을 받은 걸로 본다고 돼 있죠. 그래서 내가 수도 신청하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수도국에서 안 놔준다는 거야. 왜요? 그랬더니 진입도로가 없다 이거야. 다른 사람 땅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 땅을 어떻게 이용해서 수도를 놔줘? 못 놔준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내가 한 번도 내가 건축 허가를 받으면서 건물이 없어도 내가 예전에 건축 허가를 받으면 어떤 사람이 나보고
집을 지어달라고 맡기지 않습니까? 집이 없어도 내가 건축허가 난 걸 가지고 수도 신청하면 건물이 없어도 수도를 놔줬어요. 그러면 내가 공사하는 동안에 그 수도를 가지고 공사하는 때 그 수도 갖고 다 쓰면서 공사를 한 거야. 옛날에 한번 내가 가서 수도 신청하러 갔더니 뭐 하려고 그러면서 여기 지금 공사를 하려고 수도 신청하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한 30년 전이죠. 30년 전? 지금 30년 전? 한 35년 전, 30년, 35년 전쯤 됐을 거예요. 내가 한 28살 때인가. 그 수도국 담당자가 나한테 아니 먹을 물도 없는데 공사한다고 수도 신청한다고? 안 돼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뭘? 안 돼? 여기 건축허가 났는데 안 돼? 하고 했더니 그 옆에 다른 사람이 아니 놔줄 테니까 염나지 마십시오 해가지고 내가 젊었어갖고 성질을 좀 많이 냈다고 그때 확 화를 냈다고 내가 그 사람한테다가 근데 얼른 가서 내준다고 해갖고 내준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낙찰 받았는데 수도를 안 내줘. 가서 수도 진짜 딱 놔준대. 그럴 리가 있나. 근데 내가 그 포항시청 수도국에 갔어요. 그래서 이거 수도 신청하는데 왜 안 놔주는데 지적도 보십시오. 그걸 저기 이 앞에 땅이 다른 사람 땅인데 아니야 못 놔줘 이거. 그러더라고. 건축허가 났는데 왜 안 내주십니까 했더니 건축허가 난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남의 땅에다 어떻게 수도를 놔요. 안 돼요. 그래서 화가 나갖고 내가 거기 어디야 그 수도국에 높은 사람 인데 갔어. 하고 아니 봐라 건축법 봐라. 이렇게 돼갖고 건축허가를 나면 수도를 놔주게끔 돼 있지 않느냐. 근데 건축허가 났는데도 수도를 저 사람이 수도를 안 내주겠다 담당자 그랬더니 담당자 부르더라고. 그런데 부르더니 이거 저기 이 번지수에 정식으로 건축허가 났는지 알아봐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알아본 거야. 알아봤더니 그 다른 사람 또 시켜서 물어보더만 그랬더니 그 사람이 오더니 그 번지수에 정식으로 건축허가 났답니다. 정식으로 건축허가 난 거 맞다. 그래서 불러갖고 수도 놔줘. 그래갖고 수도 놨어요. 즉 이 얘기는 뭐냐면 건축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보면 개발행위가 건축물 말고 구조물 신청 이런 걸 해야 되잖아요. 형질병증도 해야 되고. 근데 공작물 설치 신고도 해야 되고. 담장 2m 이상 담장하고 대문 만들면 원래는 집이 건축허가 없이 담장하고 대문을 만들려면은 공작물 설치 신고를 해서 받아야 돼요. 그런데 건축허가를 받으면은 담장하고 대문을 허가를 받은 것도 같이 받은 거야. 그러면서 도로도 사용수납을 받는 걸로 보고 산지전용 허가 받는 걸로 보고 개발행위 허가 받는 걸로 보고 수도도 허가 나는 걸로 보고 배수로도 허가 나는 걸로 보고 다 허가 나는 걸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지음은 산지전용 허가를 놔야지 건축가로 넘어가는 거고 도로가 없으면 도로를 만들어야지 건축가로 넘어가기 때문에 도로를 만들기 때문에 건축허가 난 거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나면은 다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다 이렇게 된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몇 년 전에 도로를 만들었다는 것이 근거가 없어도 건축법에 보면 건축허가를 받았으면은 사도승인한 걸로 본다는 걸로 봤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주장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내가 그 주장을 못했다는 거야. 이제는 제가 자신나게 건축법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건축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도개설 허가로 보는가 보니까 이 땅을 사도법을 적용받는 땅으로 해 주십시오. 사도법으로 적용받게끔 되면 막거나 돈을 받을 수 없다고 돼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한번 주장을 해야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2013년도 이후에는 건축법상 도로대장에 올리고 이렇게 사도관리대장에 올리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사도관리대장에 올려놓은 건 말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가장 많은 게 이렇게 사도관리대장에 올려놨어도 주인이 밖에 개발행 허가를 받아도 주인이 받게끔 돼서 경매를 나왔을 때 또 사용승낙을 받아오라고 얘기하는데
그때는 막혔는데 이제는 안 막힌다고. 왜? 아까 제가 뭐라고 얘기했죠? 도로는 땅 주인이 관리를 해, 만든 사람이 관리를 해. 만든 사람이 관리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그 문제도 제가 보기에 이제는 해결이 된다고 보는 겁니다.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와 개발행위 허가의 제외 토지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왜 이거를 만들어 놓으냐면은 어떤 땅이든지 개발행위 허가를 받게끔 김대중 정부에서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에 있는 법을 합쳐서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을 만들면서 개발행위 허가를 만들게끔 되어 있습니다. 어떤 땅이든지 분할을 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건축물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쌓아두거나 채취하거나 지목을 바꾸거나 할 때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즉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 이겁니다. 건축법에서는 건물의 종류가 몇 개가 있죠? 28개가 있는데 건물의 목적을 변경을 하게끔 되면 용도 변경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땅도 지목이 28개인데 땅의 사용 목적을 바꾸면서도 용도 변경을 하지 않게끔 만들어지는 법을 드디어 그때 김대중 정부에서 땅의 용도를 바꾸게끔 되면은 사용성 개발행위 허가를 받으라는 것이 만들어지게끔 되는 거예요. 그만큼 난개발을 방지하고 무조건 땅을 막 쓰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뭘 허가를 받게, 개발행위 허가를 받게끔 돼 있는 건데, 여기서 가장 핵심이 이겁니다. 농지나 임야나 이런 땅에다가 집을 질 때는 기반시설이 내 땅까지 없을 수 있다는 얘기야. 기반시설이. 그러면 저기 산 중간에 있는 임야에다가 건축법만 받아서 건축허가를 받고 나면은, 건축법에서는 아까 건축허가를 받으면 배수로를 정화조를 연결시키고 뭐 하수를 연결시키는 걸 본다 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예전에 그렇게 허가를 내주다 보니까 밭 가운데 집 하나가 있어갖고 기반시설이 연결되지 않은 곳에다 건축허가를 냈더니 오수가 밤보다 흘러서 기반시설이 없다 보니까 밭으로 흘러내리는 거야. 아, 이거 안 되겠구나. 난개발을 하면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 때에 내 땅 옆에 기반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기반시설을 만들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누가? 집을 지면서. 그러니까 배수를 설치해라, 도로를 설치해라, 이 얘기가 개발행위 허가 조건에 나오는 겁니다. 기반시설을 만들어야지 허가를 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모든 땅에는 전부 다 개발행위 허가를 받게끔 만들어 놨는데, 여기서 뭐냐면 조성이 완료된 기존제, 그러니까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행위 있죠. 개발행위 허가할 때 법 56조 4항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행위, 개발행위 허가를 안 받아도 된다는 이게 언제? 이미 기반시설이 완료되어 있는 땅, 기반시설이 완료되어 있는 땅은 그 땅에 건물이 한 번이라도 옛날에부터 지어져 있다 그랬으면은 거기 기반시설이 완료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목이 대장, 대지, 공장용지, 학교용지, 주차장, 주유소용지, 창고용지 이렇게 대지화되어 있는 땅은, 그런 땅 옆에는 뭐가 있다? 기반시설이 다 되어 있는 걸로 보고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고도 건축가에 가서 건축허가만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목이 이 6가지가 아닌, 지목이 28가지 중에서 이 지목이 아닌 땅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개발행위 허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기반시설을 연결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라 이런데, 대부분 담당자가 뭐냐면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현황도로가 있는데 개인도로가 있죠. 개인도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개인도로는 시나 군에서
기반시설을 만들었을 것 같아? 안 만들었을 것 같아요? 안 만들어. 아까 얘기했죠. 기부 체납을 하였더니 기부 체납 안 받겠다고. 왜? 도로 포장해야 되지. 거기서 기반시설을 시군에서 만들어야니까 우리 기부 체납 안 받겠다. 니들이 해라. 그러니까 거기엔 배수로나 포장이나 이런 거를 땅 주인들이 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땅 옆에 현황 도로가 있다고 하더라도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 때는 자기가 배수로를 설치해야 되다 보니까 지목이 이 28가지 중에서 대지와 돼 있지 않는 땅에다가 내가 건축허가를 받을 때는 건축법에 보면 개발행위 허가에 도로는 뭐에 하나? 건축법에 한결 받는다. 그러니까 동도로에 건축허가 있고 도로 포장이 돼 있고 민만의 지역은 현황 도로가 있다 보니까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도로법을 적용하지 않는 데서 건축허가를 내주는데 개발업가에서는 뭘 갖고 오라 그러죠? 배수로 사용승인허가를 받아오라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배수로 사용승인허가를 받으라 했더니 거기가 현황 도로로 해서 옛날 오래 전서부터 다른 사람 땅을 여러 명들이 남의 땅을 이용해서 쓰고 있으니까 그 땅 주인한테 가서 배수로 사용승인허가를 받아오라고 하니까 건축허가가 날 수가 없다. 개발행위 허가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법을 보니까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법이 바뀌었더라고. 뭐라고 바뀌었냐면 자동차 출입이 가능한 마을 안길은 개발행위 허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시 말하면 마을 안길이라는 곳이 있었죠. 마을 안길에 보면 옛날 마을이라 그랬죠. 거기에 마을은 다 돼 있는데 대지도 있고 지목이 전용도 있죠. 그러니까 집이 안 지어진 대지는 건축법 적용을 받아서 그냥 건축허가를 내주는데 그 대지 바로 옆에 있는 지목이 전인 경우에는 개발행위 허가 받고 농지전용 허가 받아야 되죠. 그럴 때 나란히 붙어있는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는 건축가에서 건축허가만 받으면 되는데 그 옆에 나란히 붙어있는 저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개발행위 허가에서 뭘 받아오라 그래? 배수로 사용승인허가 받아오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나란히 붙어있는 땅도 하나는 건축허가가 나고 하나는 건축허가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시정하기 위해서 이번에 22년도에 개발행위 허가가 바뀐 걸 보니까 마을 안길인 경우에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예외 조항으로 만들어 놨더구만. 그러니까 지금 보면 그런 것이 있고, 이렇게 보면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을 하고 개발행위 기준 검토를 하고 허가 불허가 조건부 허가를 내주고 개발행위 허가를 하고 나면은 여기 뭐야? 개발행위 준공검사가 있죠. 개발행위 허가는 허가를 받은 날부터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2년 이내에 준공을 해야 되는 거고 2년 이내에 준공을 하지 않으면 준공을 못했으면 이래해서 준공을 못했으니까 연지시켜 주시오 그러면 연지는 해줍니다. 근데 만약에 연지를 하지 않고 가만히 듣고 준공이 신청하지 않으면 그 개발행위 허가는 자동으로 된다? 취소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개발행위 허가를 할 때, 신청을 할 때 내가 그냥 땅을 깎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뭘 하기 위해서 한다 그러지? 집을 짓는다고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하죠. 그러니까 건축허가도 신청을 하고 개발행위 허가도 같이 신청을 한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건축허가는 2년 이내에 착공하지 않으면 허가는 뭐한데? 취소됩니다. 개발행위 허가는 2년 이내에 준공하지 않으면 취소가 됩니다. 근데 연장을 할 수가 있죠. 연장할 수가 있는데 건축허가는 1년하고 1년을 연장을 해주는데 1년 동안 또 하지 않으면 2년 지나가면 그 다음에 연장을 안 해줘요.
그러면 그 건축허가를 죽이지 않기 위해서는 준공검사가 나기 전에 건축허가를 착공계를 먼저 내는 겁니다. 그럼 건축허가가 죽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경매로 나온 걸 갖고 가다 보게끔 되면 개발행위 허가, 농지 전용 허가는 취소가 됐는데 건축허가는 그대로 살아있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원래는 개발행위 허가가 준공이 나야지 착공을 받아줘야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적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2년 동안 하게 돼 있는데 2년 동안에 다 하지 못하다 보니까 연장을 시킬 수 있죠. 그럼 3년째 가서 연장을 시키는데 그때까지 건축허가를 그때까지 건축허가를 받지 않으면은 건축허가는 착공하지 건축은 취소가 되죠. 근데 1년 하고 1년 하고 1년 하고 1년을 또 연장을 시켜주거든요. 그러니까 최대 2년인데 그 이상은 연장을 안 시켜줘요. 그 허가 건축허가 취소가 되고 건축허가를 다시 내야 되다 보니까 그 허가를 취소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뭘 하는 거야? 착공계를 내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착공계를 받아주면 안 되는 게 원칙이에요. 개발행위 허가 준공서를 갖고 와라. 그래야지 착공계를 받아주겠다. 개발행위 준공이 나야지 건축허가를 받아줘야 되는데 지금 착공을 받아주다 보니까 문제는 뭐냐면 개발행위 허가는 취소가 되고 건축허가는 살아있는 거야. 그러니까 건축허가 받기 전에 뭐부터 허가를 받아야 되죠?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경매가 나왔는데 보니까 개발행위 허가는 취소가 돼 있고 건축허가는 살아있는 거야. 거꾸로 된 거죠, 보면. 그런 게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담당자는 이미 허가를 개발행위 허가가 취소됐으니까 처음부터 개발행위 허가를 다 다시 받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미 건축허가를 우리가 허가를 받았죠. 받았는데 제가 받고 난 다음에 갔을 때는 먼저 땅 주인의 사용수납을 받지 않고 그냥 토목설계자 신청하면 토목설계자면서 먼저 땅 주인의 사용수납 없이 개발행위 허가 신청서를 새로 다 하고 농지전용 허가 다 신청해갖고 만들어서 현재 주인 이름으로 만들어서 건축허가를 준공을 낼 수 있게 만들어 주는데 어떤 담당자는 건축허가는 그대로 살아있거든 착공계를 냈기 때문에 근데 먼저 땅 주인에게 사용수납을 받아오라고 우기는 담당자가 가끔가다 있어요. 그런 경우 어떻게 됐냐고 했는데 지금 봤더니 해결이 됐죠. 뭘로? 땅 주인의 사용수납을 받아야 돼. 먼저 허가 받은 사람이 주인이야. 사전법에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땅 주인이 아니라 만든 사람이 주인이다. 땅은 그것도 그러니까 땅의 총평 중에서 도로를 100평을 사용승낙을 했다 그러면 사용승낙을 받은 사람이 그 땅의 주인인 거야. 그러면 그 허가권까지 그 사람 것까지 같이 우리가 낙찰을 받았다면 거기에 도로에 대한 땅을 땅 주인한테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사용승낙을 받는 것까지 같이 넘겨받은 거로 봐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의 경우에 이런 걸 가지고 담당자가 안 해준다고 할 때는 담당자하고 한번 다퉈봐야 되고 담당자를 설득을 시켜야 되고 담당자가 설득이 안 되면은 행정소송을 하게끔 될 때에 충분한 자료인데 행정소송은 말로 안 해준다는 것이 안 되고 항상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안 해줘도 좋으니까 신청하면 땅 주인의 사용승낙을 받아오십시오 이렇게 해죠. 땅 주인이 그러면 땅 주인의 사용승낙서 받아오라는 것을 반려 사유로 해서 서류로 주십시오. 그러면 말로 하지 않고 서류로 이것은 반려합니다. 반려 이유 먼저 토지주의 사용승낙을 받아와야 되는데 받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반려 사유 하게끔 되면 그러면 그걸 가지고 여기에 땅 주인의 사용승낙을 받는 것이 아니라 도로 사용승낙을 받은 사람이 관리하게끔 돼 있고 도로 사용승낙을 받은 사람의 권리를 우린 그대로 다 넘겨받았다. 그러니까 땅 주인의 사용승낙을 받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는 걸 우리가 판사님한테 법의 논리에 의해서 법에서 이렇게 됐고 이렇게 됐고 이렇게 됐으니까 이게 맞지 않느냐고 이렇게 주장을 했을 때에 되는 것이지 잠자는 권리는 보호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알아야 되고
안 해준다고 할 때는 법의 논리에 의해서 주장도 하고 입증도 하고 해서 판결을 받으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지목이 뭐죠? 이게 지목이 뭐죠? 과수원이죠. 과수원인데 이게 과수원인데 이게 뭐야? 동도를 이어서 건축허가를 받았죠. 근데 여기도 이것도 뭐죠? 이게 뭐야? 이건 뭐죠? 과수원이죠. 이것도 과수원인데 동도를 이용해서 여기 건축허가 받았죠. 동도를 이어서 건축허가 받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이 땅 주인은 여기에 과수원이다 보니까 개발행위 허가와 뭘 받아야 되죠?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야 되죠. 그러면 이 땅 주인에게 사용수를 받아야 되죠. 예. 땅 주인한테 가서 받아야 돼. 이 도로에 사용 승낙을 받은 사람한테 가야 돼. 법을 보면 승낙을 받은 사람한테 그래. 그러니까 법에 의하면 땅 주인한테 가서 받는 게 아니라 이것이 이미 도로 사용 승낙을 받은 사람이 이 도로의 관리자잖아. 그러니까 그 관리자한테 가서 오늘 하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내용을 우리는 이제 충분히 제가 하고 되는데 여기 또 하나는 보면 지목이 여기 뭐야? 지목이 여기 도로로 돼 있는데 여기 보면 여기 땅이 있죠. 여기 땅이 뭘로 돼 있죠? 이건 대지로 돼 있죠. 대지로 됐을 때 이 땅이 누구 땅이죠? 개인 땅이죠. 땅이 개인 땅이잖아요. 개인 땅인데 이 땅에 지목이 대지로 있을 때 건축허가를 받을 때 이 땅 주인의 사용수락을 받아야 되냐 안 받아야 되냐 이런 얘기거든요. 이 땅 주인의 이 사람이 집을 지을 때 이 땅 주인의 사용수락을 받아야지 건축허가를 내주냐 안 받아도 건축허가를 내주냐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는 지목이 뭐예요? 대지기 때문에 개발행위 허가를 안 받아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건축법에서 동도를 이용하여 건축허가 난 적이 있을 때는 또다시 사용수락을 받지 않아도 된다기 때문에 여기는 바로 건축허가를 내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전이라면 전이라고 하면 사용수락을 또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죠. 보면 사용수락을 받아오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그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땅 주인이 아니라 이 허가권자한테 가서 사용수락을 받는 거죠. 맨 처음에 아니 이제 내가 보면 여기에 보면은 이거는 그 지분으로 여러 명이 같이 갖고 있는 그 거야. 사람들은 다 받아야 되네. 다 받는 게 한 사람만 받는 거죠. 원칙적으로 보면 그렇다 이러니.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이제 땅이 한 100평이 되는 걸 10명에서 10명이 지분으로 다 갖고 있잖아요. 한 사람한테 가서 5평만 팔아라 해서 5평만 갖고 있어서 지분을 갖고 있는 거니까. 그렇게 사갖고 지분권자가 돼갖고 지금 같이 개발행위 허가를 받는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목이 대지화되어 있는 학교용지, 공장용지, 대지, 뭐 창고용지, 주유소용지 이런 경우에는 기반시설이 돼 있는 걸로 보고 개발행위 허가 안 받아도 되고 나머지 다른 지목에서는 그 땅 옆에 기반시설이 없는 걸로 보고 그 땅 주인의 사용수락을 받아와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지목이 전dak 과수원이라고 하더라도 도로법에 도로가 주인이 있을 때는 사용수락도 없이 그냥 개발행위 허가를 받고 농지전용 허가 받는데 문제가 될 게 없죠. 도로법엔 도로에 적혀 있기 때문에. 근데 도로법엔 도로에 적혀 있지 않고 개인 땅에 적혀 있을 때는 거기에 대한 배수로 사용수락을 받아오라고 하죠. 배수로는 그러니까 기반시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도로법엔 도로에다가 지방자치단체가 만들었으니까 지방자치다가 만들어놓은 배수로에 연결시키는 거니까 따로 사용수락을 안 받아도 되는 거죠. 지목이 과수원이고 전이라고 하더라도. 지목이 과수원이고 전이고 이런 경우에는 사도법인 경우에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땅이 사도인 경우에 그때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 때 도로 포장이 돼 있어도 담당자가 땅 주인의 사용수락을 받아와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땅 주인의 사용수락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도로의 관리자가 누구냐. 즉 이 얘기는 뭐냐면
땅 주인이 개인이 갖고 있는데도 저기 뭐 포천 언니가 갔더니 포장 누가 했냐 했더니 포천시에서 다 했다 그러더라고. 그럼 땅 주인은 개인이더라도 관리자가 누구야? 포천시청이잖아요. 그럼 포천시청에서 관리라고 했을 때는 그때는 땅 주인의 사용수락을 받아오라는 것이 잘못됐다는 걸 내가 그 사람한테 주장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다음 달에는 이제 도로법에 의한 도로를 설명을 해드리고 그 도로법에 의한 도로를 가지고 건축 허가를 받았을 때에 실전 사례 종류를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들으시고 무척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 안녕들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는 그 실시간 동영상이기 때문에 편집을 해서 한 내일이나까지 이제 다시 올릴 테니까 그때 가서 다시 들으셔도 됩니다.